고등학교에 진학하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입시에 관련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교과 전형 플러스 알파, 교과 플러스 비교과 플러스 알파,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수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능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이 정시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과 전형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이 90% 이상의 어떤 비율로 작용을 하는 전형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교과 더하기 비교과 더하기 알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불려서 비교과 항목들이, 물론 교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교과 항목들이 어떤 점수 채점의 요소가 된다는 것들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수능 같은 경우도 정시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하나도 대부분 전형들이 알파라는 것들이 다 붙어 있네요, 소장님. 알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 네. 내신 잘 보는데 거기서 이제 수능 최저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과대학에서 MMI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면접을 본다든지 해서 구술 면접들을 교과만으로 뽑는 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거의 교과로 다 뽑는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좀 강하게 나가는 전형이 있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들이 걱정할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교과가 저만큼 중요하다. 두 번째, 교과하고 비교과 플러스 알파인데 현재 고1부터는 비교과에서 학교에서 하는 비교과만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많은 대외 활동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종합전형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명문고들에서 약간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고, 절반은 이제 수시고 절반은 정시. 물론 정시가 아직은 절반은 아닙니다만 2월까지 합치면 네. 절반이 육박을 하거든요. 네. 여기선 수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표를 딱 보시면 돼요. 아, 내신하고 수능 준비를 함께 해야 입시가 다 해결되는구나. 그렇죠. 입체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들께서 이제 나온 질문 또 말씀드리면 이제 배치고사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배치고사는 3월 모의고사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치고사는 시험 범위가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고 넓은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어느 학교 배치고사를 준비한다기보다는 겨울방학 때 최근 뭐 3월 모의고사를 몇 번 정도 풀어보는 걸로 충분한 것 같고, 배치고사의 장점은 어떤 학교는 장학금을 주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갈 때부터 좋은 인상을 주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배치고사 뭐 따로 열심히 준비할 건 없고 모의고사를 몇 번 풀어보는 정도,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정도가 중학교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정도, 요걸로 충분할 것 같고요. 경기 지역이 일단은 3월 모의고사를 잘 안 봐요. 분당만 해도 낙생고를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이 6월 모의고사 이렇게 보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를 자꾸 생략을 하시는데, 제가 자사고 다닌 아이를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배치고사 내용들이 기존 기출 3월 모의고사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국영수 과목 정도는 5개년치를 충분히 풀어서 정시 유형 문제 좀 적응도를 높이고 고등학교 가는 것들이 안전하겠다, 그런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서울에서 우리가 소위 가고 싶은 16개 대학에 대해서 정시가 확대되고 있고, 2023학년도에 교육부에서 이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40% 달성을 목표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 2022학년도 올해 입시에서 상당수 부분이 조기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항상 보험으로 꼭 입체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정시 인원이 확대된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 논술이나 이런 특기자 전형들이 좀 더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인원들이 정시로 많이 전환이 됐다는 거, 일부 잔존은 있지만 정시로 많이 전환이 됐다는 것들을 아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입시가 현재 고1 이하들이, 즉 어머님들은 2024학년도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그대로 본인 자녀들이 적용을 받는다는 걸 아시면 되시고요. 2024학년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2024학년도 이후부터는 정규 교육과정의 비교과가 전면 폐지됐다는 거, 혹은 미반영되고 있다는 거를 아셔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그런 것들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의 중요성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4월 중간고사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월 중간고사가 100 중요하면 요건 한 20, 30 정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차이는 두세 배 정도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왜 3월 모의고사가 중요한지 이주 선생님께서 말씀 좀 해볼게요. 일단 3월 모의고사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자신의 위치가 객관적으로 파악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리고 탐구 과목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해당 과목이 되는 거고, 범위는 중학교 전 범위가 이제 시험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국어, 수학은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영어 이하는 절대평가
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국어 수학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부에서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왜 굳이 잘 봐야 되느냐 했을 때는 이 학교에서 관리 학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리 학생이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험을 잘 봤을 때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선생님들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학생들도 친구들 관계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좋을 수 있고 또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자기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너무 묵살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학생이라고 하니까 뭐 안 좋게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좋은 네. 쪽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학교도 자기네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를 정말 바라고 네. 그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교무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스카이 자원이 몇 명쯤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작년보다 많이 들어온 것 같다. 뭐 적게 들어온 것 같다. 어느 반에 누가 이번에 점수가 얼마나 왔어요? 그런 친구가 네, 있나요? 맞죠.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걔를 안다는 거죠. 네. 수업을 할 때도 이게 관심을 갖게 돼요. 전체 학생이 다 사랑스럽지만 걔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학교 성적 갖고는 이게 파악하기 힘들어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실력 있는 아이가 몇 명이 들어왔는데 누구들애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100분이 성적을 받게 되는 거죠. 10만 명, 20만 명이 보는 시험에서 내가 상위 0.1%, 1%, 5%, 4%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80% 이상의 학생들이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게 3월 모의고사 쭉 가는 네. 말씀이시네요.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과정이고 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번 만들어진 그 성적이 일부는 바뀌는데 80% 이상은 잘 안 바뀐다고 봐야 돼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체 실력을 본 거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 아이는 실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네.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기표화된 성적, 이 성적이 나오면 학생들은 그거를 자기의 능력이라고 믿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1등급을 맞은 아이는요, 1등급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2등급을 맞은 아이는 2등급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3등급 맞은 아이는 3등급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뚫고 올라가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 1,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성적이든 처음에 성적이 딱 나오면 이게 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암시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준비를 해서라도 네. 입시에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 3월 모의고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나오면 이게 나의 위치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 위치에 맞는 행동들을 하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얘기하는 고1 4월 중간고사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이렇게 돼 있네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가장 올리기 쉽다. 소장님께서는 3년 동안의 입시 과정 중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늠을 하시는지? 1학년 1학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는 50% 이상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비율만 치면은 고등학교 1, 2, 3학년 5학기, 고등학교 3학년 전부 옛날 같이 치면은 뭐 33% 들어간다고 하면 15%, 17%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절반으로 나누면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첫 중간고사를 잘 보고 못 보고에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내신이 거의 결정이 다 끝나요. 기말고사도 아니고. 3월 모의고사, 4월 중간고사가 더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실 것 같으세요? 3월 모의고사는 4월 중간고사처럼 중요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마음의 문제인 거고 누군가의 관심의 문제인 건데 4월 중간고사는 이거는 마음이나 관심 그런 거 관계없이 정말 숫자의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학년 과목은 전 과목이 다 공통 과목이어서 내신 성적에 합산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1학년부터 시작해서 3학년까지의 내신 성적을 다 합치게 되는데 3학년에는 선택 과목들로 이루어져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내신 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로 선택 과목들이 대부분 차지하죠. 그래서 서울대처럼 내신 산정을 많이 하는 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 한 과목이 33% 옛날엔 그렇게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성취도 평가로만 합니다만 그 서울대나 이렇게 내신 과목을 많이 평가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3학년 내신은 내신에 안 들어가거나 한 과목 정도 되기 때문에 1, 2학년 과목이 거의 대부분인데 2학년에서도 선택 과목들은 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누적으로 더하거든요. 1학년, 2학년 1학기, 2학기 누적으로 더하기 때문에 100m 달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내가 12초에 뛰어야 되는데 1학년 1학기 첫 스타트에서 4분의 1을 달리기 실력이 안 좋으면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합격할 만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능은 재수를 하면 리셋이 되는데 내신은 끝까지 가져가고 재수래도 끝까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가장 올리기가 쉬우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중3 아이가 미적분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물원화원을 공부를 하거나 수원수투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수상, 수화를 다 끝나고 났는데 그걸 또 한다는 게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권해주질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별특 강물 다 듣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도해주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물론 일부는 제 말대로 하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대표적인 선생님이 현우진 선생님이에요. 현우진 선생님 특강 들어보면 중학교 3학년은 수원수투 하지 마라고 그래요. 무조건 수상하만 3번, 4번, 5번 돌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래 가르쳐 본 사람들은 느끼는 건데요. 고등학교를 가야 될 학생들이 학원은 중학교 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엄마들이 원하는 걸 그렇게 꺾질 못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이 황금 같은 겨울방학 1학년 중간고사가 4월 말에 본다고 계산을 하면 약 120일에서 130일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능이 120일, 130일 남은 것만큼 그런 마음으로 4월 중간고사를 공부해라 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듣고 여러분이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성적이 가장 올리기 쉬운 거고요. 가장 올리기 어려운 거는 1학년 2학기예요. 1학기 때 시험을 망치고 나면 2학기 때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바뀌는 게 망친 아이는 기분이 안 좋게 쫓아가는 입장이고요. 이왕 잘 본 아이는 자기가 앞서 나가는 입장이에요. 앞서 나가는 아이들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첫 중간고사를 잘 보게 되면 1, 2, 3학년 내신을 편하게 가는 거고 2학년부터는 내신 따기가 조금 쉬워져요.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2학기를 다 해보고 성공한 아이는 계속적으로 자기를 자리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쉽고요. 효능감이 굉장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네. 실패한 아이들은 이제 정시로 살살 돌리겠다고 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신을 한 과목씩 두 과목씩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서 과거에 비해서 같은 노력으로 높은 등급을 따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학기 1학년 2학기, 가장 쉬운 학기 1학년 1학기. 사실 1학년 1학기보다 더 쉬운 학기가 있긴 해요. 3학년 1학기. 네. 그때는 정말로 갈라져 그 있죠. 수시를 네. 볼 아이와 내신을 볼 아이가 딱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등급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냥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제가 컨설팅을 하는 학생 중에 강북에서 온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해요. 근데 반에서 한 3등 정도 이렇게 하는 아이인데 왔을 때 이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더 이상 뭐 내신을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고등 선행이 전혀 안 된 상태로 왔고 단지 이제 영어가 굉장히 잘 많이 완성된 상태로 왔는데 이 친구는 그때 뭐 수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획해주고 설계해주는 대로 수상화를 여러 번 회독을 하고 정말 적기에 수상 그 중간고사 범위까지를 공부를 해서 실제인 중간고사에서 좀 그 친구가 전교 1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교 1등을 하면서 1학년 1학기 기말도 전교 1등을 하고 지금 계속 그 기분이 좋은 하이 상태에서 계속 전교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정말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바르게 실천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